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 해솔 C&I 강지연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자본금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공제조합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능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무실, 이렇게 4가지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해서요. 오늘은 각 기준이 자세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준비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접수는 어디 해야 하고 법정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내용들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제일 처음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할 수 있는 공사의 업무의 범위일 거예요. 우선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환경 생산시설, 환경오염 예방을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 등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 생산, 저장, 공급시설들을 건설하는 공사를 이제 산업환경공사업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많고요. 기계장비 설치 작업들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문건설업에서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업무 영역이 크게 확장이 될 때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첫 번째 등록 기준인 자본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법인은 8억 5천, 개인 사업자는 17억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해요. 해당 서류는 이제 해당 회사,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회사가 법정 자본금이 충족이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빙하는 서류예요. 서류의 발급은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발급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기장을 하고 있는 세무사는 진단을 할 수 없고 외감업체에 맡겨주셔야 돼요. 특수 목적 관계도 물론 되지 않아요. 뭐 임원의 지인이나 아니면 임원의 이제 가족, 이런 경우는 진단보고서가 나오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작성이 됩니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발급이 되는데 이 재무제표 상에 있는 실질자본금이라고 해서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판단하는 서류예요. 근데 이 실질자본금을 판단할 때는 회사의 형태나 겸업사업 유무, 설립 시기,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을 봐서 실질자본금을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기준이 또 산정이 돼요.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이라 저희 해솔 C&I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만 해요. 특히 일반 종합건설업 같은 경우는 전문건설업과 다르게 진단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나서도 그 진단보고서가 정말 타당하게 서류가 발급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 확인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특히나 더 어려운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회사가 지금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이 충족이 되는지 공사면허 취득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해솔 C&I로 연락 주신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답을 조금 정확하게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인 공제조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예치되어야 되는 금액이 법인은 225자, 개인 사업자는 450자예요. 지금 이 제대 금액은 이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서 출자자 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건설업 면허를 처음 내는 회사라면 대부분 최대자 수를 예치하시게 돼요. 이 금액이 예치가 되어야만 면허가 발급이 되고요. 출자금을 예치하고 나면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라는 서류가 발급이 되고 이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만 해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공사업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 많아요. 하자도 생길 수 있고 인사사고도 생길 수 있고 여러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회사가 변제 상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조합에서 법정 자본금의 일부를 묶어놓고 그 자금을 토대로 보증도 서주시고 여러 가지 회사에서 필요한 사업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고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면허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예치되어야 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잊지 말아 주세요. 간혹 이제 자금이 급하셔서 걱정을 쓰실 자금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자금이 언제 쓸 수 있나 궁금해를 많이 하시는데 면허 취득하고 2년이 지나면 융자 형태로 대출이 가능하세요. 많이는 안 되고요.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인 기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술자 같은 경우는 12 이내의 기술자가 필요해요. 반드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필요합니다. 근데 인정 가능 분야는 굉장히 많아요. 기계 분야도 가능하고 전기나 전자나 광업이나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가능한데 대신 안 되는 분야는 이제 뭐 실무로 보는 이제 분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인정이 안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중급 기술자가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중급 기술자가 6명, 초급 기술자가 이제 6명이 있어야 돼요. 이게 최소 기준이거든요. 근데 중급 기술자가 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어떤 부분이냐면요. 기사의 자격을 가지신 분,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신 분은 이 중급 기술자로 대체 가능하다는 거 그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기술자는 중요한 부분은 이중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업, 다른 업무를 하고 있거나 다른 개인 사업자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의 법인이시라거나 법인의 대표를 하시거나 그리고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런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준비되셔야 될 서류들은 자격증 사본,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그 다음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 보유증명원, 그리고 뭐 세밀하게 들어가자면 이제 고용계약서라든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이제 근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준인 시설, 사무실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꼭 뭐 자기 소유일 필요는 없어요. 임대한 사무실도 가능하지만 2종 근린생활시설로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간혹 공장 같은 경우도 인정은 되세요. 그렇지만 주택이나 뭐 농업용이라든지 아니면 무허가 건축물 이러한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사무실을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성이에요. 이 회사가 면허를 내는 이유가 단순히 면제를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입찰을 주로 봐서 하도만 주려고 하는 업체인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이라고 생각하면 흔히 전화나 인터넷, 집기들이 갖춰져 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무실처럼 갖춰져 있어야 되고 필수 기술 인력이 12인이나 되는데 사무실은 책상 한두 개 들어간다면 당연히 인정이 안 될 거예요. 이런 것들 유념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임대한 사무실이라면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사진,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이런 서류들이 제출이 돼야 되고 임대 계약 기간이 지난 경우는 또 인정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관할지 관리하고 있는 곳은 시도청이에요. 시도청이고요. 근데 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접수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한건설협회에서 저희가 이런 등록 기준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를 하고 나면 서류를 1차 검토한 후에 시도청에 서류를 보내서 이러한 회사가 이러한 기준에 잘 거쳐서 서류를 접수하니 승인을 해주세요 라고 시도청에서 보내면 시도청 담당자가 2차로 서류 검토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서류가 발급이 됩니다. 그 기간이 약 20일이 되고요. 이 기간 동안에 협회와 시도청에서 서류 검토하고 임원들이 면허를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결격 사유 조회도 하고 그리고 현장 실사도 나오고 이러한 과정들을 다 거쳐야만 면허가 발급하게 될 거예요. 면허가 나오고 나면 이제 면허세라든지 그리고
이제 채권 매입을 하셔야 돼요. 이 두 개는 세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회사의 직원 수나 규모에 따라서 세금의 비용은 조금씩 차이가 생기는데 큰 비용은 들지 않아요. 등록 자본금이 크게 높지 않는 이상은 뭐 채권 비용도 크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업무 진행 시 자세하게 또 상담해 드리니까 그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해솔CNI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제가 이야기 설명해 드렸고요. 제 설명 만족하셨으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